글쎄 오늘은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네. 어떤 마음가짐 혹은 어떤 준비를 하고 만나지요? 무슨 준비를 하나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그냥 만나지 않나요? 어떤 마음가짐? 그렇죠. 일단은 만나는데 생각 없이. 사실은 조금 이제 뭐 네. 경계할 때도 있고 네네. 경계할 때도 있고 뭐 가끔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네. 뭐 이럴 때는 가끔은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네. 인생에 다른 것들은 준비를 하면서 네. 만약에 목욕탕에 가더라도 뭘 뭐 샴푸, 린스 다 그런 걸 준비해가죠. 준비하는데 네. 사람들을 만날 때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전제는 뭐냐면 뭐 당연히 다 나같이 생각하려니? 그리고- 나갔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네. 내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아하. 급당황하는 거죠. 그렇죠. 어머 저 사람 이상하다? 너 왜 그렇게 말하니? 그리고 화가 나거나 오해하고. 또 오해하게 되기도 하고 네. 특히 가족들을 대할 때는 더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예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면 네. 어, 당황하게 돼요 이제. 그쵸 오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얘가 이제 안경이 고장이 났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랬죠. 아들아 이따 학교 끝나고 일찍 와. 네 안경 고치러 안경점에 가자. 네.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안 돼요. 오늘 늦게 와요. 다음에 가요. 아유 화나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엄마가 이런 얘기하는데. 차라리 부요막심한 녀석을 만나. 그러니까 엄마는 왜 이런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안경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마음이 그렇죠. 있잖아요. 걱정되고 돌보려는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아들이 안 돼요. 오늘 늦게 와요. 다음에 가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예상치 않은 반응에 네. 엄마라면 네. 아니 이놈이 학교 갔다가 금방 집에 오면 되지 뭐가 바쁘지? 이런 마음이 들죠. 네. 뭐 누구는 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바빠. 그렇죠. 예. 뭐 안경 안 고치면 네가 불편하지. 내가 불편하냐. 아니 도와준대도 저러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요. 응. 오늘 아니면 엄마 시간 안 돼. 그리고 딱 자르죠. 두고 보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네. 훨씬 화나지 않고 부드럽고 또 여유 있게 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대하기 전에 네. 우리가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참 편하고 관계가 좋은 세 가지. 사람을 대하기 전 알면 좋은 세 가지. 세 가지. 대하기 전 알면 좋은 세 가지.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세 가지가 뭔가요? 네. 네네. 뭘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네. 대인 동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적인 욕구나 기대, 동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A와 B가 만날 때 A는 B에 대한 동기가 있을 거라고요. 욕구가 있겠죠. 그러겠죠. 본인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네, 있겠죠. 그리고 B도 A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나 기대나 있겠죠. 뭐 동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는 굉장히 다양한데 네. 제가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사람들은 이제 생물학적인 동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좀 생존과 안전 유지에 도움이 되는. 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유치원 애들이 집에 와서 엄마라고 부를 때 왜 부를까요? 뭐 이제 배고프 간식 달라는 이야기죠. 배고파. 또 엄마가 있어야 안심이 되죠. 안심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상사를 대할 때 네. 어떤 동기가 있냐 하면 자, 이 나의 신분의 안전을 위해서 웬만하면 눈밖에 나는 말은 안 하고 오히려 비유 비유- 맞추죠. 그쵸? 네. 분위기 좀 맞추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 신분과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더럽고 치사해도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좀 참아야지. 이렇게 가족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근데 또 의존 동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의지하고 보호받으려는 동기인데 이제 좀 있으면 3월이면 학년이 올라갑니다. 네.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관심 가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반에서?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할까? 누가 힘이 제일 쌀까? 누가 짱일까? 네네.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힘이죠. 지금은. 그렇죠. 아이들에겐 권력이죠. 그럼요. 영향력이죠. 그렇죠.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누가 여기서 제일 힘이 있지?
또 누구와 친하지?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의지받고 그리고 좀 보호받으려는 동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반에서 힘이 있지? 제일 먼저 관심 가지죠. 누구와 친할까?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재산이 있는 부모들의 자녀도 요즘에는 의존 동기가 많아요. 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장성한 자식들도 의존하죠. 은근히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트에 가는데 네. 엄마가 그 구정 전에요. 애기하고 이제 애기가 유치원생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에 구정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피아노 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가 끄덕끄덕해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구정 때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이제 이 애기는 막 잊어버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문 열자마자 할아버지 나 피아노 치는데 다들 통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장성한 사람이 또 의존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네. 우리가 뭐 학부모 모임 또 교회 목장 이웃 뭐 직장에서 입사 동기 전부 다 이런 경우는 네. 이제 친밀감의 동기죠. 네, 서로 좀 친하면서 좀 가깝고 연결되어 있고 싶은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네. 뭐 이런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배 동기가 있어요. 지배 동기. 네,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많은 성격이 강한 부모님들은 네. 다른 사람이 내가 시키도록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지배 동기죠. 그러니까 애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아가 싫어해 그러면은 해. 그죠? 해. 야단치죠.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지배한다라는 지배. 얘기죠. 근데 엄마는 절대 지배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배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네. 내 말이 맞아.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잘 돼. 내 말 잘 들어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 아빠, 네. 부모들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존중감의 동기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조금 어떤 다른 독특한 나의 가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얻어내려는 내가 어떤 뭔가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다는 건가요? 그렇죠. 칭찬받고 싶은. 그게 자기 존중감의 동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이거 어때요? 라고 말할 때는 잘했어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그거 듣고 거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했어라고 존중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제 존중감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칭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아내가요, 네. 남편에게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했어. 구정 보내고 또 피곤하시지 않으시는지.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내는 왜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좀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아유 잘했네. 아우 그래 당신 참 고맙다.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까지 가졌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했어.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남편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네. 공평을 위해서.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일이 힘들고 막 그러면 아유 자기 오늘 힘들었겠다. 어쩜 이렇게 애썼어. 그렇죠. 아유, 왜 이런 고생했네.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근데 할까요? 인정받고 좀 이렇게 격려받고 그렇죠. 싶어. 네. 나 너무 애쓰고 힘들게 살아. 그럼 나 이렇게 성실해 그런데도. 그렇죠. 나 이렇게 견뎌.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애쓰는데 그거 이제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반응은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색을 내. 그러니까 성격 좀 죽여. 근데 그 남편이 이 얘기한 동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 말이에요. 애들 네. 입장에서 그 정체감의 동기가 있어요. 정체감의 네, 동기. 정체감은 제가 아까 조금 혼돈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신과 타인을 구분 짓는 그런 개성 있는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면은 머리도 좀 이상하게 하고 교복 넥타이도 좀 풀어 헤치고 네. 맞아요. 좀 이상하게 머리도 하고 염색하고. 다녀요. 염색하고 그리고 말도 좀 거칠게 하고 반항적으로 반항적인 하고 어투 그렇게 하죠. 네. 이게 그게 뭐냐면 나 이제 좀 다르다는 얘기죠. 나 이제 컸다. 컸다. 독립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만의 좀 뭐가 있어. 나만의 뭐가 좀 있어.
염색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좀 다르고 튀게 보고 싶은. 그러니까 저희 애도 중학교 때 방학하니까 엄마 난 머리 염색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자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러면은 계약할 때 어떡하려고? 다시 풀어줘. 왜? 그러다가 아니 그때는 검은 물 들이면 되죠. 왜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좀 섭섭했던 적은 네. 얘가 이제 귀가 아파서 병원에 이비인후과 갔는데요. 네. 뭐 자리도 이렇게 넓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저는 여기 앉았는데 좀 떨어져서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혼자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 싸운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네가 저기 떨어져 앉으니까 좀 섭섭하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가까이 앉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예. 자기 정체감이 이제 뚜렷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동기 외에도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혹은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동기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네. 죄가 아니라면 네. 웬만하면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네. 관계를 부드럽고 넉넉하게 해줘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뭐 황금률이 있잖아요. 네. 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보면 예배 후에 네. 목사님이 예배당 문 앞에서 인사를 하십니다. 네. 자, 목사님의 동기나 기대는 뭘까요? 성도들을 바라는 동기나 기대는 네, 뭘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은혜로 받았어요. 왔습니다. 네. 자, 성도들의 기대는 뭘까요? 목사님을 볼 때 성도들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관심. 네, 요새 뭐 그렇죠. 집사님 어떠셨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죠. 그렇죠. 아이고 권사님 얼굴이 안 좋아 네. 보이시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머리 잘 어울리네요, 권사님. 짧게 잘랐는데. 두 분이 아주 머리가 스마트하십니다. 네, 또 뭐 울산에 이사간 아들 어떻게 좀 잘 정착한가요? 네. 맞아요. 이런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관심이 없으시거나 바쁘시거나 잘 모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또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는 직장인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네. 이 부모님의 동기는 이 자녀 직장인 자녀에 대한 동기는 얘가 좀 주말에 집에 있고 집안일 좀 도와주길 원하죠. 그렇죠. 그렇죠. 집에 와서 좀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는 근데 거죠. 자녀들의 동기는 뭐죠? 부모님께서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열심히 교회 교회 다니기를 다니시길 원하는 원하죠.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막 교회를 부모님을 이끌려고 하는데 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는 좀 집에 좀 집안일 도와주고 나랑 좀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황금률에 의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먼저 해드려야죠.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이 조금 마음을 좋아지시도록 편하게 하고 어머님이 원하는 것도 충족시켜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황금률을 적용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네. 내가 어떤 반응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훨씬 서로가 어떤 관계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존중받고 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는 저 사람의 동기가 뭔가 이제 그거를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대인 신념이에요. 대인 신념이요. 예,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개인의 신념이거든요. 아, 인간 관계를 생각하는 나만의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뭐 내 마음대로 그냥 나만 살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네. 또 어떤 사람은 결국 혼자더라. 아. 네. 그 인간관계 해봤자 소모전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영역, 왜 이거는 또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네,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교회 식구를 소중히 여기 생각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분은 뭐 친정이나 뭐 그죠. 친구를 그렇죠. 요즘 이제 젊은 아이들은 아이들의 친구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부 관계에 있었을 때는 막 친정만
시대만 너무 챙기고 아. 시댁은 안 챙기거나 반대로 남자들이 본가는 막 챙기면서 네, 또. 장인 장모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안 이러면은 하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도 또 다릅니다. 자, 어떤 관계가 이상적인 인간관계지라고 할 때 네. 어떤 사람은 마치 본드처럼 강력한 인간관계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뭐 자유로운 관계가 또 인간관계가 그렇죠. 만나게 되면 만나고 네. 서로 필요할 때 그냥 만나고. 그렇죠. 뭐.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이게 이상적이고 부담 주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어떤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요. 네. 우리가 뭐 공감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네. 뭐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해주고 그래 힘들었겠다 이런 지지적인 아. 친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성숙도가 동반 하락하는 거죠. 하향성진화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반대로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이게 진짜 사랑하는 친구다. 그래서 너와 나의 발전을 서로가 할 수 그럼요. 있도록.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같은 이제 그 보면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네. 자꾸 이제 우리가 연락을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고 네. 또 어떤 분은 아니 나는 부담스러운데 왜 자꾸 연락하지? 전화 좀 안 했으면 편안하게 좋겠어. 두지? 예, 예. 뭐 이렇게도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대부분 자기 체험에 관계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나하고 상대방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또 인식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네.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요. 자 연습해 볼까요? 네. 그 가족 외식을 하는데 네. 우리 딸이 중1 딸이 친구와 약속 있다가 나가요. 어허. 부모 입장에서는 참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조금 한두 걸음 물러서서 나는 지금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춘기인 얘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구나. 얘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나이 때는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받아들여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교인에게도 자꾸 카톡하고 전화하는데 이제 노력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누군 시간이 있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도 이거 다 노력하고 하는 거야. 시간 그쵸? 없는데 하는 거야. 지금 반응이 없다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나는 이렇게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어떤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걸 좋아하시는구나라고 네. 이분에게 맞추면 되는 맞추는 거죠. 거. 아까 그 황금률. 그렇죠.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분 같으면은 연락을 이렇게 그냥 잘 하지 말고 교회에서 뵀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강력한 본드를 원하시는 분이면 분들이 있어요. 연락해드려야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내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내가 있어요. 왔는지 그렇죠? 갔는지도 몰라. 막 그러게 이렇게. 말이에요. 세 가지. 네, 가져야 알면 좋은 세 할 가지. 알면 좋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 대인 동기라고 대인 동기. 하셨어요. 두 두 번째는 번째가 대인 신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는 예, 세 번째는요, 대인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어떤 그런 의사소통 능력. 근데 그 뭐를 위한 의사소통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또 상대방이 원하는 목표를 모두 존중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룰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죠. 제가 요거 하나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내가 원하는 목표나 동기나 기대는 내 머리에 가득 가지고 가는데 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거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내 안에 우선 없어요. 없어요. 생각이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령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부모 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화하자고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내 생각을 설득하고 변명하고 강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엄마가 있고 그런 아빠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화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대화하자 그래서는 자기 얘기하고 변명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고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이제 엄마 나 잡아봐라 그래서 나 숨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얼굴은 어디다가 집어넣는데 엉덩이는 다 나오고.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기는 마음 깊은 것은 상대방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네. 본인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대인관계 능력,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더불어 이룰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은 이거는 사실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진짜 솔직하게, 순수하게, 진심으로 난 너의 권리를 존중하고 싶다. 네가 근데 원하는 것을 듣고 싶다. 인정해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이루어주고 싶고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이거야. 이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이것이 나 정말 내 의견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듣고 싶다. 알고 싶다. 그리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만큼 저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싶다. 네. 가능하면 함께 이루면 좋겠다. 이것이 나한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가 노력해야 되는 그리고 상황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대인 능력이라고 보다 대인 관계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스킬은 조금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건 뭐냐면은 내면은 아닌데 겉에 모양새 갖춘다는 거거든요. 이 모양새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몇 번 만나다 보면 다 뽀록 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죠. 다 들켜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가는 거군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있는 그거 맞아요. 있잖아요.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그럼요. 마음인데 네. 그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인간의 얼굴에 있는 수많은 근육과 네. 또 눈빛과 그리고 이 전에 했던 말과 행동과 지금의 말과 행동과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순간에 그런 척한다 그래도 이게 일관성이 없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대인 능력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신뢰받을 만한 능력이죠.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능력이고 내 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뭐냐면 다시 따지면 내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네. 그도 좀 만족시켜주고 싶다라는 이게 내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나 진짜 이래요 하나님 예. 진심으로 그거 안 되면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군요.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야 말하는 방식이나 표정이나 또 어떤 기술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무표정하게 하거나 단답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불쑥 들이미는 식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스킬이 안 좋은 거고 내면이 아무리 그런 게 있다 그래도 이 스킬이 안 좋으면 전달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밝은 표정에 구체적인 설명과 앞뒤 상황을 살피면서 대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경우는 스킬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인 능력이 부족한 어떤 예를 들면은 무표정하거나 단답식의 대화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하지? 말을 저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싸늘해? 왜 이렇게 싸늘해? 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을 대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인간관계 능력이 어떤지를 생각을 하면 내가 화가 안 나죠. 이 사람은 그렇지. 인간관계 능력이 거기까지야. 그렇죠. 이 사람은 대화하는 방법이나 스킬이 능력이 좀 떨어져 부족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나 개인적으로 해석을 안 하죠. 그렇죠. 화가 들 나죠. 그리고 이해가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안경점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안경점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엄마가 자기의 어떤 이 세 가지와 아들의 세 가지를 알았다라면 네. 훨씬 좋을 다르겠네. 거 다르죠. 예를 들면 자 엄마의 대인 동기는 뭐죠?
뭐 아들이 안경 깨진 걸 해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자 말 들어. 이게 명령이니까 지배 동기죠. 네. 내 말을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 들어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대인 신념은 뭘까요? 뭘 중요하게 여기죠? 중요하게 생각한 이제 인간관계를 그렇죠. 영역에서 이제, 부모, 가족, 가족, 엄마 말, 부모. 그렇죠. 그렇죠. 친구보다 부모. 자, 이 엄마의 대인 능력은 어떨까요? 상당히 떨어지죠. 좀 상당히 부족하네요. 떨어지죠. 부족하네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만약에 존중한다면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그거 원하는 것도 만족시키려 원한다면 내 생각에는 오늘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안경점에 가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시간 괜찮게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죠. 자, 아들의 대인 동기는 뭘까요? 안경을 고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거죠. 거, 친구들과 그럼요. 노는 애들이랑 거. 노는 거죠. 또 엄마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나 이제- 나는 좀 내 생각대로 좀 하고 그럼요. 싶고. 독립의 동기죠. 독립.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인 신념. 친구죠. 친구. 친구 아이가. 네. 대인 능력은 뭐죠? 좀 부족하네요. 여기도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는 서로 부족한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러니 싸우죠. 그렇죠. 만나기 전에 좀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괜찮겠죠? 아우, 많이 찔리는데요. 네, 정말.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사모님. 예,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미리 인식하면 오해가 적고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 그 대인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그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네. 그를 만족시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관계가 편안하고 풍성해지고 성숙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연습은 냉랭하고 갈등과 다툼이 많은 가정과 관계일수록 효과가 효과적이에요.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도에 대한 부담도 여기서부터 열쇠가 되는 거겠군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자 최주희 사모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 비둘기처럼 다정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모님. 네, 고맙습니다.